예, MBC의 지각 변동. 최승호 사장 취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선임하는 과정도 되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서 그걸 다 공개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낙하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쫓겨났다가 네.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그 당시 2012년 170일 파업 이후에 부당 인사를 당했던 인물들도 네. 다시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는 걸로. 네. 네.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호탄? 그런 느낌이 나요. 느껴지기로는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리신 지 한 2주 남짓 된 것 같은데 벌써 사장이 딱 됐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맞아. 이렇게 빨리 되는 거. MBC 사장 자체가 그 김장겸 사장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막 끈질기게 버텨냈던 거에 비하면은 네. 눈부신 속도로 이게 딱 교체가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게 이런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작년을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공영방송이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 JTBC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JTBC. 그래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촛불에서도 JTBC 차량은 다 비켜줬잖아요. 사이가 열리듯이 쫙 길이 터지면서 JTBC 지나간다 그러면 쫙 이렇게 사람들 비켜주고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식당들에서 JTBC 기자는 뭐 이렇게 환영한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많이 봤는데 MBC, KBS 그 보도 차량 있잖아요. 아주 그냥 십창이 났습니다. 진짜 쌍욕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막 락커로 막 낙서 다 하고 덕지덕지 우리 들고 다니는 손잡고 있잖아요. 다 붙여놓고 스티커 다 붙여놓고 그거 뛰느라고 개고생들 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그 최승호 MBC 사장 취임이라는 건 진짜 촛불 시민분들이 또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에서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16개 지역 방송은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래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 MBC 같은 경우에도 뭐 시청자와의 대화 시간 그런 걸 가져서 모니터 요원의 직원을 듣는 기회를 가졌고요.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진숙 사장이 퇴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또 이제 지방방송이라든지 네. 그리고 MBC 본사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역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척결하는데도 최승호 사장이 아주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호탄으로 배현진 씨가 9시 뉴스에서 네. 하차 제명이 되셨어요. 네. 화장실 물을 펑펑 쓰는 걸 좋아하시는. 화장실에서 샤워했나? 양치할 때 꼭 물을 틀어놓으시는. 네. 그래서 선배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낭비가 되는 거잖니? 그리고 국가적으로 낭비야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제 찍어내. 네, 선배가 제명이 돼버리는 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던 배현진 씨인데, 뭐,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뀔 거라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MBC가 제작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파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네. 그 MBC 뉴스에서 안경을 끼고 중년 여성 앵커가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파업을 하니까 원래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뒤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안경을 낀 중년 여자의 모습이다. 근데 뭐 맨날 젊은 그런 여성 앵커 이런 모습만 계속 비추다가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신선한 거죠. 네, 저도 그게 한참 의문이었었던 게 있었는데, 뭐, 외국의 사례에 보면 이제 뭐, 그 스튜어디스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앵커 우먼들 보면은 오히려 연륜 있고 경력 있으신 이제 중년 분들이 많이 활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드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년에 넘어가면은 모가지 쳐내기 바빠요. 맞아요. 뒤로 밀려나고. 특히 그게 좀 또 여성들한테 더 많이 가혹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강조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맞아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네. 되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분들을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걸음 없이 네. 사람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인터뷰 보니까 그 아나운서 앵커 이런 쪽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평등 문제도 그러니까 뭐 사장으로 이렇게 나오신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남성이던데 뭐 앞으로 성평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성차별이나 평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MBC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미지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그런 정치 현안이라든가 그런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 친숙한 일반인들이 할 게 아니고 깔끔한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뉴스가. 근데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친숙하신 분들이 해줘야 사실은 더 맞는 거고, 원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직접 이끌어 나가는 거가 정치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번에 최승호 사장이 이제 되자마자 이제 그런 앵커들도 바뀌었는데 내부에 있는 인사들도 대거 이제 물갈이가 됐어요. 사실 김장겸 이 사장이 됐을 때도 비슷한 식으로 전체가 다 물갈이가 됐었는데, 일반적인 회사나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인 거잖아요.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하게 되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반대파가 빨리 생성이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또 심하게 생길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기만 막 바라고. 네. 어, 걸리기만 걸려봐라.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방송국이라는 게 어떤 특징적인 게 이제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분위기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칼에 싹 갈려나가는 것도 오히려 방송국 특성상으로는 더 맞는 개혁의 방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그런 걸 읽었어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한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 이제 보도진에서 나갔으니 보도방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댓글을 봤는데, 사실 아무리 그 분이 얄밉고 그래도 그렇죠. 네, 그거는 할 만한 비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예, 네. 비판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만 찾는 사람들이 어떤 찾게 될 처음의 실수가 트재기 한마디일 것 같은 예상이 조금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항상 최전선에 있으셨던 분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가 어쨌든 일어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최근 지상파 3사가 제어가 점수에서 모두 탈락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은 현재 지상파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상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언론의 기능 중에 와치독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치독의 기능, 그러니까 특정 권력에 부역하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그 강동성심병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몇 주에 네. 걸쳐서. 네, 같은 계열이죠. 한림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림대병원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아. 전에 말씀드렸던 네. 성심병원 성심병원 똑같아요. 네, 예. 같은 재단인 거죠. 예, 맞아요. 예. 안양에 있는 병원이에요. 한림대 성심병원. 안양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병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이 병원이 유명해진 게 이제 새천년에 첫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 주문둥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주문둥이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고 해가지고 아, 정말? 예, 이슈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귀엽다. 예, 2000년도 첫 애가 딱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아. 그럼 지금 그 친구가 18살이 된 건가요? 그렇죠. 아, 18살이네요, 이제 지금. 만 18세가 된 거죠. 와, 귀엽다. 하여튼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은 병원으로 유명하죠. 예. 아, 반전이다. 예, 대학병원 안양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인데 지역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로 추정된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1인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병원. 뭐 하여튼 그랬던 병원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가스 배관실이나 화장실 같이 뭔가 휴게소라고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네. 이렇게 틈새로 나는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확인이 됐대요. 네. 네, 너무 위험한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박스 종이 깔아놓고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사이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는 게 아주 위험한 시설이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서 그렇게 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쉴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 이런 데 있죠. 변기 덮어놓고 거기서 쉬시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청소 노동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 분이시라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원래 휴게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창고래요. 이게, 휴게실과 그 청소 비품을 같이 놓는 곳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네. 6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5평짜리 그냥 창고여서 오히려 거기 한두 명 앉아있기가 더 힘들어서 이제 배관실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고 계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휴게 공간 문제는 되게 자주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 제일 최근에 그 11월 30일 날 충청대학교에서 교수가 말하기를 휴게실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쉰다. 그래서 휴게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를
어떤 청소 노동자분이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농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휴게 공간이 적절히 마련이 되기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한림대 이 사건도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용역업체랑 연락이 돼서 좀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빨리. 예, 지금 결국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간호사들 장기자랑 논란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집중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심병원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대학병원에 아마 전수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동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시달리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에게 뭔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사 바늘이나 네. 그런 데에도 찔릴 위험이 있다고 예전에 또 뉴스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의료 폐기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폐기물들은 이제 또 플라스틱 통에다 따로 담게 돼 있어요. 그런 주사침이라든지 날카로운 물건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 감염 물질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직업적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용돼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인 직장에서 네. 바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계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청소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인 경우가 많대요. 네. 50명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네. 데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그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그런데 갑질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다 하고 있죠. 이런 분들한테. 자기네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쫙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림대병원 네. 그 문제가 예. 계속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네. 벌써 그 고용노동부에서 네. 근로감독관을 파견시켜가지고 네. 이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그 있었던 장기자랑 문제 때문에 네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그 네. 근무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발빠르게 조사를 하는 기관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근로 실태가 어떤지는 조사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아웃소싱이 일어나고 하면은 법적으로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 나라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실습생들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그 시험관에 붙은 라벨이라든지 그 재활용하는 그 병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의료기사다 보니까 의료기사들 사이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처우 안 좋은 병원들, 페이 안 좋고 뭐 그런 그 병원들. 블랙리스트로 정리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돌죠. 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렇다, 이 네. 병원은 저렇다. 꼭 얘기가 나오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성심계열 병원들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다 갑질까지 일삼는 병원, 그리고 부적절한 장기자랑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심재단 병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그냥 확 뒤집어 엎는 심정으로 그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슈 두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MBC의 지각변동. 최승호 사장 취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선임하는 과정도 되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서 그걸 다 공개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낙하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쫓겨났다가 네.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그 당시 2012년 170일 파업 이후에 부당 인사를 당했던 인물들도 네. 다시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는 걸로. 네. 네.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호탄?
그런 느낌이 나요. 느껴지기로는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리신 지 한 2주 남짓 된 것 같은데 벌써 사장이 딱 됐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이렇게 빨리 되는 거. MBC 사장 자체가 그 김장겸 사장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막 끈질기게 버텨냈던 거에 비하면은 네. 눈부신 속도로 이게 딱 교체가 되는 거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게 이런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작년을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공영방송이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 JTBC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JTBC. 그래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촛불에서도 JTBC 차량을 다 비켜줬잖아요. 사이가 열리듯이 쫙 길이 터지면서 JTBC 지나간다 그러면 쫙 이렇게 사람들 비켜주고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식당들에서 JTBC 기자는 뭐 이렇게 환영한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많이 봤는데 MBC, KBS 그 보도 차량 있잖아요. 아주 그냥 씹창이 났습니다. 진짜 쌍욕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막 락커로 막 낙서 다 하고 덕지덕지 우리 들고 다니는 손잡고 있잖아요. 다 붙여놓고 스티커 다 붙여놓고 그거 뛰느라고 개고생들 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최성호 MBC 사장 취임이라는 건 진짜 촛불 시민분들이 또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에서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16개 지역 방송은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래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 MBC 같은 경우에도 뭐 시청자와의 대화 시간 그런 걸 가져서 모니터 요원의 직원은 현재 지상파들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상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언론의 기능 중에 와치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와치독의 기능 그러니까 특정 권력에 부역하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강동성심병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같은 계열이죠. 한림대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림대병원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아. 전에 말씀드렸던 성심병원 똑같아요. 같은 재단인 거죠. 예, 맞아요. 안양에 있는 병원이에요. 한림대 성심병원. 안양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병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유명해진 게 이제 새천년에 첫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즈문둥이라고. 그때 당시 즈문둥이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고 해가지고. 정말? 이슈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귀엽다. 2000년도 첫 애가 딱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친구가 18살이 된 건가요? 그렇죠. 18살이네요, 이제 지금. 만 18세가 된 거죠. 와. 귀엽다. 하여튼,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은 병원으로 유명하죠. 반전이다. 대학병원 안양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인데, 지역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로 추정된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1인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병원. 뭐 하여튼, 그랬던 병원인데, 아니나 다를까.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가스 배관실이나 화장실 같이 뭔가 휴게소라고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틈새로 나는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확인이 됐대요. 너무 위험한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박스 종이 깔아놓고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사이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는 게 아주 위험한 시설이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서 그렇게 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쉴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 이런 데 있죠. 변기 덮어놓고 거기서 쉬시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청소 노동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 분이시라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원래 휴게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창고래요. 이게 휴게실과 그 청소 비품을 같이 놓는 곳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6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5평짜리 그냥 창고여서 오히려 거기 한두 명 앉아있기가 더 힘들어서 이제 배관실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고 계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의 그런 휴게 공간 문제는 되게 자주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 제일 최근에 그 11월 30일 날 충청대학교에서 교수가 말하기를 휴게실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쉰다. 그래서 휴게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를
어떤 청소 노동자분이 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농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휴게 공간이 적절히 마련이 되기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한림대 이 사건도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용역업체랑 연락이 돼서 좀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빨리. 예, 지금 결국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간호사들 장기자랑 논란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집중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심병원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모든 대학병원에 아마 전수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동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시달리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에게 뭔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사 바늘이나 네. 그런 데에도 찔릴 위험이 있다고 예전에 또 뉴스에서 읽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의료 폐기물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폐기물들은 이제 또 플라스틱 통에다 따로 담게 돼 있어요. 그런 주사침이라든지 날카로운 물건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 감염 물질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직업적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용돼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인 직장에서 네. 바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계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청소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규모인 경우가 많대요. 네. 50명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성차별이나 평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MBC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미지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그런 정치 현안이라든가 그런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 친숙한 일반인들이 할 게 아니고 깔끔한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뉴스가. 근데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친숙하신 분들이 해줘야 사실은 더 맞는 거고, 원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직접 이끌어 나가는 거가 정치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번에 최승호 사장이 이제 되자마자 이제 그런 앵커들도 바뀌었는데 내부에 있는 인사들도 대거 이제 물갈이가 됐어요. 사실 김장겸이 사장이 됐을 때도 비슷한 식으로 전체가 다 물갈이가 됐었는데 일반적인 회사나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인 거잖아요.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하게 되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반대파가 빨리 생성이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또 심하게 생길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기만 막 바라고. 네. 뭐, 걸리기만 걸려봐라.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방송국이라는 게 어떤 특징적인 게 이제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분위기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칼에 싹 갈려나가는 것도 오히려 방송국 특성상으로는 더 맞는 개혁의 방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그런 걸 읽었어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한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 이제 보도진에서 나갔으니 보도방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댓글을 봤는데 사실 아무리 그 분이 얄밉고 그래도 그렇죠. 네 그거는 할 만한 비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예, 네. 비판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만 찾는 사람들이 어떤 찾게 될 처음의 실수가 트재기 한마디일 것 같은 예상이 조금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항상 최전선에 있으셨던 분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가 어쨌든 일어났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최근 지상파 3사가 제어가 점수에서 모두 탈락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오늘 듣는 기회를 가졌고요.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이진숙 사장이 퇴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또 이제 지방방송이라든지 네. 그리고 MBC 본사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역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척결하는데도 최승호 사장이 아주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호탄으로 배현진 씨가 9시 뉴스에서 네. 하차 제명이 되셨어요. 네. 화장실 물을 펑펑 쓰는 걸 좋아하시는. 화장실에서 샤워했나? 양치할 때 꼭 물을 틀어놓으시는. 네, 그래서 선배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낭비가 되는 거잖니? 그리고 국가적으로 낭비야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제 찍어내. 네, 선배가 제명이 돼버리는 네.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던 배현진 씨인데 뭐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뀔 거라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MBC가 제작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파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네. 그 MBC 뉴스에서 안경을 끼고 중년 여성 앵커가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파업을 하니까 원래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뒤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안경을 낀 중년 여자의 모습이다. 근데 뭐 맨날 젊은 그런 여성 앵커 이런 모습만 계속 비추다가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신선한 거죠. 네, 저도 그게 한참 의문이었었던 게 있었는데 뭐 외국의 사례 보면은 이제 뭐 그 스튜어디스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앵커 우먼들 보면은 오히려 연륜 있고 경력 있으신 이제 중년 분들이 많이 활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드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은 모가지 쳐내기 바빠요. 맞아요. 뒤로 밀려나고. 특히 그게 좀 또 여성들한테 더 많이 가혹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강조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맞아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네. 되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분들을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걸음 없이 네. 사람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인터뷰 보니까 그 아나운서 앵커 이런 쪽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평등 문제도 그러니까 뭐 사장으로 이렇게 나오신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남성이던데 뭐 앞으로 성평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